여러분의 투자에 핵폭탄을 터뜨려드릴 핵점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LG 주주 여러분들. 네, 자, LG 오늘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현재 시각 기준으로 주가가 마이너스 약 3% 가량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이 자체가 그냥 뭐 그런 구간이에요. 일단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뭐 중동발 악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뭐 트럼프를 믿을 순 없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가 다 해결됐죠. 그나마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게 FOMC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LG 앞으로 차트도 마찬가지지만 이 현재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LG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좀 나눌게요. 첫 번째는 if. 자, 첫 번째는 만약에라는 겁니다. 만약에. 두 번째는 목표가와 그 다음에 핵점, 핵폭발을 터뜨릴 수 있는 점이죠. 핵점을 말할 거예요. 즉 타점이란 얘기입니다. 자, 3번은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지 이 LG라는 종목이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까지 여러분한테 공부가 돼요. 공부가. 이런 거 여러분, 이걸 알고 해야지, 주식도 알고 해야 돈이 되는 것처럼 LG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주가의 힘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로만 받겠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만 받을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LG 차트가 한번 고점을 치고 내려가면서 지금 바닥을 잡았어요. 바닥을 잡고 이제 이 바닥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말씀드려서 2번의 목표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2번의 목표가와 핵점, 내가 추매 또는 매수할 수 있는 핵점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은 1번을 알아야죠. 첫 번째 1번 if라 그랬습니다. if. 만약에. 자, 지금 만약에에서 가장 중요한 건 FOMC입니다. FOMC에서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하고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에 사실상 미국 경제가 달려 있으니까 미국 경제가 달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만약에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케빈 워시 의장이 만약에 FOMC에서 매파적, 즉 조금 날카롭게 얘기한다는 거죠. 매파적 동결과 중립을 유지했을 때, 그러니까 금리에 대해서 동결하고 그 다음에 중립으로서의 이 위치를 유지했을 때,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if. 만약에 초매파적일 때, 이 케빈 워시 의장이 갑자기 진짜 나 갑자기 무슨 뭐 정신이 나간 것처럼 절대 금리 무조건 올려버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미치겠다, 이거. 내 절대 가만 안 놔둔다. 그런 식으로 나올 때. 자, 이때 LG 주가가 달라집니다. 일단, 첫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조금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자회사들, 얘네 LG 자회사들 여러분, 어디 동네 구멍가게 아니죠? LG 자회사들은 전부 다 대형 회사들입니다. 대기업들이죠. 이런 대형 회사들의 대형 자회사들의 실적이 반등해 될 거고요. 특히 LG전자 같은 초대형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을 때 대형 자회사의 실적 더하기 주주 환원 확대를 이제 얘네가 하죠. 주주 환원 정책. 이 주주 환원 정책 확대를 통한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 DC 깎이는 게 해소가 된단 말이죠. 원래 지주사라는 건 사실상 시장에서 항상 저평가받아요. 왜냐면 그 자식들 LG전자 뭐 LG CNS 이런 애들이 대우를 받지 진짜 뭐 부모님은 그렇게 대우를 못 받는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DC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 그러면 즉 저평가가 아니라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매파적이고 이제 중립, 그러니까 중립을 택했을 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초매파적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사실 또 두 가지가 나뉩니다. 첫 번째, 지주사 특유의 방어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서 어떤 거는 마이너스 몇 퍼센트 하면서 다 쭉쭉쭉쭉 깎여도 지주사는 잘 안 깎여요. 왜? 지주사는 그 회사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기둥입니다. 기둥은 원래 잘 안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쵸? 근데 문제는 방어력, 그래서 버텨준다. 두 번째는 지분 가치 위축입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지분 가치가 위축이 돼요. 자, 이게 말이 어려울까봐 여러분 정말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 고금리가 지속되면 LG 화학도 마찬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2차전지에, 특히 2차전지 계열사의 지분 가치가 깎여 나가요. 지분 가치가. 즉 저렴해진다 이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LG 뭐 저기 CNS도 그렇고 LG 전자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분 가치가 저렴해지면서 LG 지주사 자체의 순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순가치. 쉽게 말해서 진짜 뭐 이렇게 조금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애가 학교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부모도 인정을 잘 못 받는다 이거예요. 정말 네. 비유를 하자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 집 빵이 맛없으니까 이 집 빵을 만드는 본사 빵도 맛없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분가치 위축. 근데 중요한 건 이 본사 빵집이 어딥니까? 알고 보니까 LG야. 와, 여러분. 네. 버틸만 하죠. 이해가 확 가시죠? 아니면 이 빵집이 삼성이야. 삼성 빵집이야. 버틸만 하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는 아닌 겁니다. 첫 번째는 과연 내가 이제 사실상 첫 번째로 가면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두 번째로 가면 오르거나, 아니, 버티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오르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제가 강연 드리는 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2번, 그럼 목표가와 핵점은 어디인가? 이거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오케이, 1번도 알겠고 2번도 알겠어. 1번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거의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LG의 긍정적인 면이 많으니까. 근데 2번은 LG가 긍정적인 면이 많으니까 대신 버티거나 아니면은 또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는 얘기.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서 사실 어떤 분은 18만 원에 갖고 있고 어떤 분은 17만 원에 갖고 있고 어떤 분은 16만 원, 어떤 분은 15만 원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진 가격대가 다 다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제가 목표가를 설정하면 결론은 15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은 수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손실일 수도 있어요. 19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은 뭐 무조건 손실이겠죠. 16만 원 이분도 뭐 마찬가지. 즉 그러니까 내가 가진 비중 그리고 단가에 맞춰서 대응 전략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했던 1번일 경우, 2번일 경우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비중과 단가에 따라서 내가 수익이든 손실이든 이 전략을 달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네, 핵점이라고 연락 주시던가 아니면 이것도 치기 귀찮다 그럼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냥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비중하고 단가 LG라고 비중하고 단가 다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다 점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대응 시나리오를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후회는 자꾸 뒤를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지금 이 옛날에 주식 처음에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게 만드는, 후회는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근데 기회는 앞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진짜 전략, 이 기회라는 건 전략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기회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앞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후회는 뒤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 LG 지금 내가 평단과 단가, 여러분 당장 이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50명 넘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늦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차적으로 제가 다 확인해 드릴 테니까 반드시 문자 꼭 보내세요. 문자 안 보내시고 혼자 하시다가 괜히 나중에 진짜 아까 같이 초매파적으로 나왔을 때 아니면은 급격한 악재가 발생했을 때 주가 떨어지면서 패닉셀에 빠져가지고 손실 보지 마시고 꼭 연락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주가를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바로 2번 목표가랑 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목표가 핵점. 1차 목표가는 어디고 1차 추매나 매도를 할 핵점은 어디인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매매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매매 방식. 이 매매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2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방식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옛날에 관심도 받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은 우리는 진짜 뭐 재미 다 본 종목이에요. 일단 왜 매매 방식이 중요하냐면 일단 제 차트에 요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골드존, 그 다음에 핵점 저항선과 지지선, 핵점 매수 매도 신호. 자,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골드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여러분 개미들 푼돈으로는 절대 이 골드존이 발생하지 않아요. 즉 돈이 들어왔을 때 이 골드존이 발생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와야 되냐? 세계적인 유명한 증권사, 특히 기관 애들, 그런 애들의 메이저 자금이 유입돼야 됩니다. 메이저 자금. 정말 큰 돈, 메이저 자금이 유입됐을 때 이 골드존이 발생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날에는 거래 대금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량 많이 나왔고 근데 골드존 안 뜨죠. 근데 보세요. 어떤 날에는 얼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골드존이 발생해요. 즉 메이저 자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의 차이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핵점 저항선과 지지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라인은 이거 일단 라인부터 보여드리자면 요 분홍색 라인이 저항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색 라인이 지지선입니다. 자, 이 저항선과 지지선 이거를 특히 저항선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지지선을 맞으면은 반드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있어요. 헤지펀드 애들. 이 헤지펀드 애들이 자주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얘네가 저점 매집을 하거든요.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 이 저점 매집을 할 때 쓰는 알고리즘을 제가 영웅문 HTS 여기 이식한 겁니다. 수식을 제가 이식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핵점 저항선을 돌파하면은 계속 가요. 돌파하면은 또 계속 갑니다. 돌파 또 가요. 이제 핵점 저항선에 딱 맞는 순간 추세가 꺾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지선 뭡니까? 반등 나온다, 반등 나온다. 네, 맞으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살짝 떨어졌지만 근데 분명히 걸쳤죠. 마지막 종가가 걸쳤단 말입니다. 종가가. 자, 종가가 걸쳤죠. 그러면서 결론은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등이.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지선과 저항선. 지지선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저항선에서 돌파하면 더 간다. 하지만 맞으면은 저항선을 맞으면 뭐다? 추세가 꺾인다. 이거를 기억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신호.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방금 앞에 세력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헤지펀드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사 그런 애들 걔네가 이때 매수할 때 저점 매집할 때 얘네도 이제 매집을 하니까 호가창이 뜬단 말이에요. 호가창에. 근데 그 호가창이 유난히 가속도가 붙는 구간이 있어요. 유난히 특정 속도 이상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때 뜨는 신호가 이 핵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이 골드존이 이날 한번 발생합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한번 발생해요. 매수 신호가 뜹니다. 어라? 뭔가 느낌이 있네. 네. 그 다음에 자, 한 번 더 매수 신호가 뜹니다. 아마도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이 2026년에 큰일 치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쭉 차트가 지금 이래서 그렇지 길게 봐서 그렇지 이때만 보면 정말 네 이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번 더 매수 신호가 뜹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 자, 그러면서 골드존이 굉장히 하나, 둘, 셋, 넷, 4일 연속으로 떠요. 네, 4번 연속으로 뜹니다. 정확히. 자, 연속 4번이 뜨면서 반드시 큰 일이 나겠다. 그때 이제 매도 신호 나오는데 요거 뭡니까? 일종의 왜? 골드존이 나왔는데 매도 신호가 나왔다? 개미 털기죠.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가요. 더 갑니다. 쭉 가다가 골드존 한번 뜨고 매도 신호 나왔다. 오케이. 너희가 1차 분할 매도를 했구나. 그러면서 더 가는데 한번 매도 신호 또 나옵니다. 네, 개미 털기. 바로 무시. 참고로 이게 분할 매도인지 그냥 개미 털기인지 이거는 주식 경험, 저의 경험과 신호, 저의 이 정확히 감이 아니라 과학으로 만들어낸 신호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쭉 가는데 어라 골드존 떴는데 매도 신호. 너희 2차 분할 매도를 했구나. 2차 분할 매도. 자, 그러면서 골드존 뜨고 또 오케이 너희 여기서 3차. 자, 근데 계속 뜹니다. 왜? 핵점 저항선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점 저항선을 돌파해버렸다. 그러니까 더 가겠구나. 더 가죠. 더 갑니다. 쭉 가요. 돌파. 하지만 매도. 네, 개미 털기. 자, 그 다음에 쭉 갔는데 어라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딱 매도 신호가 떠버리네. 진짜로 얘네가 마지막 분할 매도를 했다라고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1차, 2차, 3차, 4차 분할 매도를 진행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거죠. 이거 분할 매도하고 처음에 매수할 때 이거 다 따라갔냐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따라갔냐? 네, 여러분. 따라갔죠. 왜? 과학이 얘기해 주잖아요. 과학이. 감이 아니라 과학이 얘기해 줍니다. 이 과학이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따라갔을 뿐인데 정확히 말하면 세력이 이제 주가 이끌고 핸들링을 하는데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은 안전벨트 매고 그냥 이 핸들링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가니까 결국 2025년 12월부터 2026년 04월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1차, 2차, 3차, 4차 분할 매도 다 떠나서 그러면 총 퍼센테이지가 몇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미 아까부터 추세선 찍어놨죠. 자 여러분 총 퍼센테이지가 몇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글자가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총 퍼센테이지 14%.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매매는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 감으로 하는 저점 매매가 아니라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아니 말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전에도 통하냐, 지금 같은 시장에도 통하냐라고 물었을 때 통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상장입니다. 키움증권 자 1억대 네 제 닉네임 중간에 예 모자이크 처리해놨고요.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해외 정규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해가지고 10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요때 감사장도 받았고요. 네 이 상장 그러면 상장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자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이트에요 여러분. 네 뭐 조작도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2023년 3월이에요 3월 2023년 3월 자 아까 앞글자랑 두 글자 보셨죠? 앞글자 이제 상장 다시 보여드리면은 앞글자 시 끝 이제 끝에가 대시입니다. 그럼 이제 보여드려야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네 똑같이 뭐 모자이크를 좀 했지만은 네 여기 보시면 앞에 앞글자 시와 끝글자 대 상장과 동일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억 대회에서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때 이런 매매 방식이 통해서 결국에 대우건설의 퍼센테이지가 몇이다? 1014다. 그러면 돈이 뭐 얼마냐 이런 건 여러분들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점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를 해야지 우리가 진짜로 내 계좌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아시겠죠?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눈이 트이셨을 거예요.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핵점 저항선, 골드존, 핵점 매수 매도 이것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자 이제는 눈이 트여서 아실 거다. 자 핵점 저항선은 지금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사실 반등이 아주 추세가 괜찮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지지 라인 딱 맞고 반등은 나왔어요. 반등은 나왔어. 자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주황색 골드존이 매집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1번, 2번 제가 기억나죠? 1번은 오를 확률이 높고 2번은 버티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이 친구가 과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럼 저는 이 친구가 횡보 좀 하다가 현재 차트에서 사실상 컵 앤 핸들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핵점의 첫 번째 바로 네 지금 나오잖아요. 이때 선까지 제가 하나 그어볼게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여기. 자 여러분 1차 핵점이 나왔습니다. 차트상 분석과 그 다음에 여기 골드존 그 다음에 이 핵점 매수 매도 신호를 다 확인했을 때 1차적으로 지금 매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핵점은 얼마냐? 바로 15만원에서 17만원 사이예요. 15만원에서 17만원.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비중과 단가에 맞춰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14만원에 계신지 12만원에 계신지 10만원에 계신지 다 몰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15에서 17 사이다. 중요한 건 저도 정확한 금액은 여러분, 저는 맞출 수 없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맞춥니까? 아무도 못 맞추죠. 이거 맞춘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쟁이에요. 자, 15만에서 17만원. 대신 중요한 건 있죠.
이 금액 안에서 디테일한 금액을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여기 있는 여기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한 분씩 순차적으로 다 문자 남겨주신 분들 대응 짜 드린다고. 그래서 디테일한 금액까지 또 제가 신호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꼭 반드시 문자를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핵점 나왔습니다. 결론 지으면 1차 핵점 15에서 17 사이에요. 그럼 목표가는 어디냐? 이 친구의 밸류업 가치,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디스카운트 해소 이런 것까지 다 따졌을 때, 심지어 매집돼 있는 물량 다 따졌을 때 이 친구의 제 핵점 대표 로건 킴의 사실 목표가는 얼마냐라고 한다면 바로 22만 원입니다. 22만 원. 그리고 한 23만 원까지. 이렇게 이게 제 목표가예요. 이걸 여러분, 그러면 이 목표가까지 가는 동안 그냥 내 평단이 낮아지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올라갈 동안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액션을 취해서 반드시 내가 이 목표가까지 가는 길에 정말 축복만이 가득하길, 그렇게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달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 3번 기업 가치에 대해서 짧게 말하고 갈게요. LG를 투자할 때는 여러분 바로 LG가 지주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LG는 LG전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친구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LG 기업 가치 하나 딱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LG는 여러분 지금 보유하는 현금이 한 1300조 정도 있습니다. 1300조. LG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금 자산만, 현금. 이게 뭡니까?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유보 또는 이제 주식 재무제표에서는 유보율이라고도 하죠. 유보율. 그러니까 LG가 돈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가진 이 돈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환원 정책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사실 돈이 많잖아요. 그럼 LG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LG가 처음에는 세탁기, TV 판 것처럼, 근데 나중에는 2차 전지로 나가고 나중에는 로봇으로 나가고 이 친구들도 계속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LG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시 한번 AI로 갈지 또는 바이오로 갈지 이런 식으로 성장 동력을 찾아 나갈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기업 가치는 한 번 더 밸류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요약하자면, 사실상 쇼크가 온다고 하더라도 LG 같은 경우는 쇼크가 온다고 하더라도 PBR도 낮고 그 다음에 배당 방어력도 좋아요. 배당. 주주 환원 정책 좋죠. 이런 것 때문에 하락장에서라도 사실 이 주식 시장을 지켜주는 골키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LG 주주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라. 다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비중과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략은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 전략을 위해선 여기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한 분도 빠짐없이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LG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핵점 대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지금 이 제가 말하는 걸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천운이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왜 운이 좋은지는 이따 설명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만한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주식시장의 역사. 그 중에서도 2011년도의 미증시를 얘기 한번 해볼까 해요. 여러분이 지금은 사실 우리가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2011년도엔 아니었어요. 주식이 유행하기도 전이었고 특히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많은 분들이 미증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미증시가 어땠냐,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 미증시입니다. 2011년도에 참고로 지금 보시는 거는 S&P 100 지수입니다. 자, 미국 어떻습니까? 2011년도 최고점을 찍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이걸 그대로 반납합니다. 자, 마우스를 한번 올려볼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고가가 144% 찍히는데 종가는 9%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00%였는데 다시 마이너스 100%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도 100%도 넘었죠. 정확히는 130%가 넘었습니다. 자, 그만큼 미증시에서 문제가 뭐였냐? 어마어마한 변동성 장세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2011년에는 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진짜 좀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 주식하는 미국 개미들 뚝배기라 그러죠. 머리통이 다 박살난 거예요, 그냥. 정말. 근데 이런 시장에 사실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유펜이라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제 유펜. 여기서 RITC라는 이제 대회가 있습니다. 대학생 주식 경연 대회가 있어요. 이 경연 대회에 나가서 제가 랭크 3를 해요. 랭크 3. 자, 랭크 3등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운이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말씀드리면 자, 이겁니다, 여러분. 런맨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컴피티션 2011에서 제가 랭크 3를 합니다. 유펜이라는 대학을 대표해서 저희 팀원들과 나가가지고 이제 제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려서 이렇게 랭크 3를 해요. 근데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2011년도에 미증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악이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리스가 부도납니다. 그리스가 국가 이제 장부예요, 장부. 국가 장부를 분식 회계로 하면서 조작을 했어요. 조작. 근데 결론은 정부가 이걸 조작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가 국가 부도 진짜 파산하려고 했어요. 나라 자체가 그냥 파산, 부채를 갚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 첫 번째 유럽발 악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미국 역사상 정말 여러분 미국 하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심리학 용어로 권위 편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미국이 뭐 한대, 미국이 전쟁한대, 아니면 미국이 뭐 건설한대, 미국이 인프라 투자한대 하면은 굉장히 신뢰가 가시죠, 여러분. 진짜 신뢰가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니었어요. 왜? 신용 등급이 원래는 미국은 늘 항상 트리플 A였어요. 신용 최고 등급입니다. 근데 이때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됩니다. 뭘로? A, 2A 플러스로 이렇게 강등됩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박살이 난 거예요. 이렇게 미증시가 박살났는데 결론은 제가 랭크 3를 했다 그랬죠. 왜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랭크 3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박살난 미국 증시에서 랭크 3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매매 방식이에요. 매매 방식. 근데 여러분들 매매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차트 매매도 있고 뇌동 매매도 있고 뭐 나쁘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매매 방식 중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알고리즘 매매. 여러분 지금에서는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좀 보이긴 하는데 옛날에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생소했어요. 지금은 알고리즘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는데 뭐 유튜브로 뉴스를 봐요. 그러면 그 다음 추천 동영상도 뉴스예요. 자, 뭐 주식을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추천 동영상도 주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말하는 알고리즘 매매는 뭐냐면 시장이 보고 싶은 섹터만 봐요. 자, 첫 번째는 기술주, 그 다음에 미국 미증시에서 이때 당시에 두 번째는 배당주, 이런 식으로 기술주, 배당주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즉 쉽게 말해서 미국이 기술주를 볼 때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죠.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전엔 뭐 AI가 있었죠. AI. 그 다음에 반도체 보고 그 다음에 전력 설비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보고 그쵸? 자, 여러분, 즉 결론을 말하자면 시장이 보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 시장이 보는 방향. 이것이 시장이 보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아까 말씀드려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은 삼성전자를 봐요. 또 SK하이닉스도 봐요. 그죠? 반도체라는 것이 사실 나쁠 때는 가장 안전하고 좋을 때는 제일 좋게 가는 그런 든든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시장도 알고리즘을 타서 반도체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반도체만 보겠습니까? 이제 시장이 고개를 돌리겠죠. 고개를 돌리면서 다른 섹터를 볼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시장이 보는 방향대로 알고리즘을 따라가서 여러분도 시장이 다른 섹터 볼 때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이게 알고리즘 매매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같이 안 보고 시장은 반도체 다음에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반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버리면 난 사실 손실이라는 슬픈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지 말고 시장이 보는 방향대로 봐라. 그럼 알고리즘 매매를 해라 이겁니다. 남들 다 반도체로 돈 벌고 있을 때 놓치면은 진짜 남들 돈 버는 거 구경만 하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 못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다음 알고리즘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그 다음에 다음 알고리즘 시장이 보는 다음 알고리즘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YTC에서 3등 했다니까요. 그러면 다음 알고리즘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바탕화면에 조그만한 파일 보이십니까? 네,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한국 증시 알고리즘 이겁니다, 여러분. 이 파일. 자, 이 파일 첫 페이지 열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첫 페이지 2026년 한국 증시 알고리즘 스텝 네, 해서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 킴. 네, 지금은 제가 핵점 대표라는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알고리즘 다음 스텝,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이끄는 새로운 변곡점 다음 스텝을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도체 다음 섹터, 이 섹터를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서 세력들은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세력과 같이 움직여서 같이 이득을 봐야 돼요. 그래서 미리 움직일 때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득을 보는 그런 스텝을 여러분들이 밟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리즘 매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 시장에 아직도 사실 변동성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도 우리가 감히 속단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이 맨날 트럼프 말 바뀌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좀 살살하는 것 같더니 세게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동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시장이 보는 알고리즘 매매, 든든한 종목, 든든한 섹터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천운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자, 2026년 증시 한국 알고리즘 파일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신 분들, 정확히 뭐 구독 또는 숫자 1번이라고 치셔서 보내셔도 됩니다. 네, 구독이라고 치기 귀찮으시면 숫자 1번 치셔가지고 문자 보내시면 요 증시 한국 증시 알고리즘 파일 정확히는 선착순 50명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문자 드리면 그 다음부터 질문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 질문 다 답해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답해 드릴 만한 인원수가 제가 생각하기에 50분밖에 안 돼요. 100명 넘어가면 여러분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50분만 드릴 테니까 요거 증시 알고리즘 파일 내가 한번 받아보고 공부 한번 해보고 저한테 질문할 거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010-3489-2925번으로 숫자 1번 아니면은 구독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내셔가지고 요 파일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좀 공부 한번 해보고, 아, 주식은 요렇게 다음 스텝은 왜 보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좀 스스로 깨우치면서 아주 멋진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